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윤혜입니다. 자, 오늘은 큼티분들 대신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왠지 이분들은 방송 시작 전부터 걱정이 별로 없어요. 기운이 우선 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 전에 우리 큼티분들은 많은 찌든 여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여기 오시면 많이 지쳐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신미 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제가 이제 이름을 호명해 드리면은 각자 자기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장유 유서를 좋아하진 않지만 입산 연도를 보니까 이분은 무조건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MBC 본부 수석 부본부장이신 윤태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BC 본부 수석부 본부장 윤태호입니다. 네. 그동안 이호찬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MBC를 이 자리.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이호찬 본부장보다는 그래도 방송 부분에서 이런 건 좀 낫더라. 또는 이런 게 불만이었다. 뭐 이런 거 있으셨습니까? 아쉬운 점? 또는 뭐 생각보다 잘하더라. 저는 그 이호찬 본부장께서 이 참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아, 기대 이상이었다. 네, 네. 우리 부본부장님은 앵커 출신, 기자로 입사하셨고 앵커도 하셨나요? 예, 앵커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구 그럼 MBC의 뉴스데스크 앵커셨어요. 그럼 오늘 좀 잘해주셔야 되거든요. 앵커는 지금까지 없어서 기대치가 있어요. 일반 분들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네. 이게 앵커라고 해서 말 잘하진 않거든요. 아, 그래요? 달라요. 네. 그럼 뭘 잘하죠, 앵커가? 잘생겼으니까. 그냥 비주얼? 적당히 비주얼? 네, 조금씩.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지부 공동 비대위원장 이민준님 모셨습니다. 네, 언론노조 TBS 지부의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민준입니다. 목소리가 달라. 아니, 이분은 2022년도에 입사하셨어요, TBS 아나운서로.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은 제가 네. 2021년에 이제 육아휴직 대체로 입사를 했다가 2022년에 이제 정규직으로 TBS 직원이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MBC 스포츠 플러스라는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네. 그 야구 중계 방송하는 스포츠캐스터였습니다. 네. 봐봐요. 질문하니까 말이 술술술 나오죠. 아니,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 딕션도 좋고 네. 오늘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YTN 지부 공정방송 추진위원이신 한동훈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언론노조 YTN 지부의 한동호 공정방송 추진위원장이고요. 공추위원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보도 같은 거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면은 그런 거 이렇게 취재해갖고 사측과 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네, 그 고한석 지부장님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 드셨나요, 평소에? 많이 항상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그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죠. 처음에 매주 발랄했죠. 다 지날수록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운동을 안 하면 되게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운동을 안 하세요. 아예 안 해요. 숨 쉬는 것만 하시나? 네. 아니, 술 그래서 드시는 거. 술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 운동 안 하시고 하시니까 아, 그리고 네. 노조 사무실에서 이게 스쿼트 같은 거 가끔 하시는데 네. 몇 번 안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체력이 빨리 방전이 되셔서 저희 많이 시켜갖고 나중에 다음 주에 지금 다시 약간 고한석 본부장님이 나이가 많다고 나이 많고 자기 디스하시는 것 관리 같은데. 안 한다. 나보다 훨씬 많아요.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으세요. 아니, 그렇군요. 고한석 지부장님 하나 고발할 게 있어요. 뭐요? 오늘 없으니까. 네. 아니, 저희 한동호 위원장님, 공추위원장님을요. 네. 사석에서 그렇게 때려요. 그 지금 노조에 고발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근데 아닙니까? 그게 애정이래요. 아, 많이 애정하시는 그거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짧게 말씀드리면 역사가 네. 있는데, 그러니까 한 100번 중에서 한 99번은 때리시고 네. 그다음에 저도 술 취해갖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얼굴을 네. 그 아스팔트에 가셔갖고 아. 이렇게 한번 본인이 고한석 지부장의 얼굴에 갈았다고요? 서로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아. 목격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목격자들. 제가 아스팔트에서 막 맞고 있다가 이거를 한번 던지셨대요. 제가 선배를. 그래서 이거를 얼굴을 그래서 이렇게 YTN 지금 쌍방이구나. 괜찮은 거 맞죠? YTN.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되게 돈독하다. 네, 아주 돈독해 보입니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지금 KBS의 본부에 왔습니다. 그러나 KBS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는지 우리 신미 처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KBS 본부가 오늘 0시죠. 예, 새벽부터 지금 파업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24시간 총 파업. 그래서 전국의 KBS 본부 조합원들이 지금 지역에서도 올라오셔가지고요. 지금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지금 KBS 본관 안에서 오늘 KBS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차기 사장 후보자 면접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이 매우 불공정하고 위법하다. 그리고 후보자로 나온 3명. 예, 저렇게 지금 조합원들이 곳곳에 지키면서 내에서. 저 아침 8시부터 제가 어. 알기로는 7시부터 저렇게 네. 지금까지 지금 사장 선임 다시 하라. 위법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낙하산 사장 후보 자격 없는 후보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파업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현 본부장님과 집행부 모두 저 현장에 가 있으시느라고 네. 여기 오늘 오지를 못했고요. 저희는 이런 KBS 파업 투쟁을 또 지지하고 같이 또 연대하는 차원에서 또 이 자리에서 언론 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호찬 본부장님께서는 역시나 경계를 하는지 새 인물들이 오시니 많은 분들이 봐주신다고. 지금 이분 뭐 한가하신가 보죠? 댓글 아니 창에 지금 거기 회의하고 계세요. 회의 중에 이렇게 댓글 남겨도 되는 겁니까? 이호찬 본부장 네. 다 좋은데 네. 셈이 많아요. 아, 그게 좀 제일 안 좋아. 질투심이 많으시구나. 지금 거의 300분 가까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그전에는 어느 정도지? 그전에는 막-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해온 가오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자,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호찬 막- 본부장님이 네. 오늘 또 어떤 말씀 하셨냐면요. 네. 그래서 윤태호 수석님 대구의 얼굴로 불렸다. 아. 그러면서 그 노조위원장 선거 유세를 갔을 때 대구에서 어떤 분이 정준호 배우님 동생 아니냐고 어머나, 직접 어머나. 묻는 걸 목격하셨다고 네. 그런 제보를 해주셨는데 시샘이 많은 건가요? 아니 그 이호찬 본부장이 한 번씩 네. 거짓말도 잘 아주 샘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는 네. 그게 제일 못마땅 합니다. 아니 또 겸손하게까지 하시고 아, 큰일 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397분, 400분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빨리 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공영방송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오랜만에 큰 티 브리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사 상황을 좀 간략하게, 이게 400분이 계시면은 지루하면 금방 또 나가시거든요. 아주 간략하고 조금 재미까지 제가 바랄 수는 없겠지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MBC. MBC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무슨 일이 있었죠? MBC는 또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MBC 연전 연승 또 네. 이번에도 또 가져왔습니다. 이 연전연승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부담되죠? 부담됩니다. 네. 톤을 조금만 올려주시죠, 앵커님. 굉장히 부담됩니다. 네, 목소리. 도레미파솔. 네. 이게 지금 뭐 모든 이 스포츠도 그렇고 이게 이기면 또 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늘 불안해요, 사실 우리 MBC 조합원들은. 근데 뭐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죠, MBC에서? 10월 17일이었나요? 언제였습니까? 10월 17일 맞습니다. 네. 네, 판결이 목요일 날. 아주 예.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 그 행정 7부에서 네. 그 MBC PD 수첩이 신앙림 김만배 인용 보도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방심위에서 과징금 1,500만 원을 때렸죠. 때렸고 그거는 이제 방통위가 의결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이게 원래 그 전에 뭐 가처분 신청을 내거든요. 가처분 인용이 되기도 했지만 이건 사실은 가처분이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이 방통위의 이 과징금 제재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 네. 그런 판결로 지금 받아들이고 네,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저희가 네. 정말 역사적 판결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동안 2인 체제 단 2명이서 방통위의 주요한 사안들을 계속 의결을 해왔는데 이게 우리 계속 위법하고 네. 적법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과처분 인용에서는 계속 인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본 소송에서 네. 본안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는 위법하다라고 네. 명확하게 처음 판결이 나온 거라서요. 네. 이 판결을 한다면 그동안의 표적 심의로 무더기 법정 제재를 받은 다른 방송사의 제재도 다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큰 영향은 이 2명의 방통위원들이 결정한 YTN 이른바 불법 매각. 네. 지금 YTN에서 관련해서 지금 본안 소송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미칠 영향이 정말 커서요. 네. YTN을 되찾아올 수 있다. 이 희망이 더 커지는데 그건 아마 한동 기자님이 더 잘 아실 이게, 거예요. 네. 이게 잠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판결의 핵심은
그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인 체제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징금부터 해서 또 뭐 박문진 또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부분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YTN 지분 매각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결정들이라 네. 이것들도 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네. 자, YTN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 궁금하고 본안 소송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소송을 엄청 많이 걸었었는데 지금 다 졌거든요. 근데 MBC 판결 딱 나고 나서 이게 사실 저희 YTN이 이제 강제 매각이 된 게 이제 방통위원 2명이 그거를 땅땅땅 쳐갖고 이제 매각이 된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재판부가 그 신문기 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2인 체제가 이게 좀 위법함에 대해서 재판부마다 좀 판단이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 재판부도 다른 재판부의 좀 판결을 좀 충분히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갖고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저희 MBC한테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렇군요. TBS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PD들의 징계가 있었는데 그 징계 역시도 이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에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2인 체제 방통위 주요 결정이 모두 백지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지금 네. KBS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또 문제점이고 그렇죠. EBS 이사 해임과 보궐 이사 선임 네. 또 KBS와 박문진 이사 해임과 임명 등 뭔가 이 관련된 소송 비용이라든지 행정 비용들이 세금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회적 비용 등은 이게 다 위법하다라고 결과가 나오면은 네. 어떻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벌써 방심위에서 이렇게 표적심의로 그 법정 제재를 했고 이게 가처분이라든지 소송에서 지금 방심위가 계속 지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MBC 같은 경우는 벌써 19건이 가처분이 다 인용됐어요. 법정 제재 받은 거. 네. 근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하게 소송한 것에 대해서 이 비용은 류일인 방심위원장한테 청구해서 내게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본인의 그 무리한 정치적 야망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에서 네. 책임을 또 추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벌써 이 소송 비용들이 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네. 참고로 그 우리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이 청문회 때 밝힌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방심위하고 이제 22대 총선 선방심위가 있거든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거기서 이 무더기 법정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쓴 그 변호사비가 2억 6천 네. 290만 네. 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방통위 예산에서 그렇죠. 집행이 됐어요. 네, 맞아요. 운영 예산. 네. 그래서 이제 정 의원께서 이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방통위가 그런 관련 예산이 없어서 네.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밝히니까 정 의원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랬군요. 예. 자, 미디어오늘 출처로 보니까 방송사별 법정 제재를 비교해보니까 MBC가 아주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24건인가요? 네. 법정 제재가 이루어졌고. 요게 그러니까 류일임 방심이 이전과 그러니까 이러고 이후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나서. 류일임이 오고 나서 저렇게 저희 법정 제재가 무더기로 늘어났고 특히 MBC, TBS 표적으로 삼은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요 자료는 그 후에 더 늘어났어요. 기사가 나왔을 때 저 정도였는데 네.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났죠. 네. 그런데 지금 윤대호 수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송 비용만 지금 2억 6천 290만 원. 근데 앞으로 이게 훨씬 더 늘어날 근데 거죠. 과거에도 이렇게 이런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개인에게 청구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론계에서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그럼 같아요. 그 첫 번째 예를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네, 저희도 소송 비용을 한 소송 6개 정도 했는데 한 1억 가까이 썼거든요. 네, 저희 YTN에서. 나중에- 네. 노조가요? 노조가요. 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이기면은 다 청구해갖고 받으려고요. 네, 다음 꼭 집행부에서. 그런 선례를 만들어 놔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너무 다들 너무 따뜻했다. 너무 뭐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에 박살핑 YTN. 박살핑 이거 무슨 의미인지 제가 또 티니핑 좋아하는데 혹시 그 사랑스러운 티니핑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한 겁니까?
네, 그 저희가 사실 캐릭터를 만들었었는데 그 네. 혹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까봐 이게 막 전단지 같은데 쓰진 않았는데요. 네. 그 핫쇼핑이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YTN을 박살낸 박살핑이라고 해서 저희 김백 사장님이 오. 저희 YTN의 공정방송과 여러 공정방송 제도들을 박살내고 있다. 그래서 이 박살핑을 다시 박살내고 다시 공정방송을 찾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자기 관리 못하시고 술 많이 드신 고한석 지부장님한테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동호 님에게 나온 겁니까? 저도 고한석 지부장은 그 이 핫쇼핑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핫쇼핑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던데. 처음에 핫쇼핑이 뭐야? 이게 꼭 필요해? 라고 하셔갖고 핫쇼핑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설명이 필요하셨군요. 그 다음에 찾아보셔갖고 하신 거고 네. 네. 저희 노보랑 이렇게 전단을 제작해 주시는 저희 조합원 분께서 요걸 아이디어를 내셔갖고 요거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네. 저희가 쉽게 좋습니다. 아까 깜짝 놀랐는데 거의 600분 가까이 들어오셨다가 보고 이제 또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도 좋은 것 같고 또 오늘 와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잘해주고 계시다. 자, YTN의 내부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바깥에서 보시기에는 YTN도 너무 조용한 거 조용합니다.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공감도 가긴 가는데 내부에서는 엄청 또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이제 기사 한 문장을 어떻게 내보낼지에 대해서도 네. 계속 데스크랑 싸우고 있고 그 저희 노조 같은 경우도 이제 사형아 반대 집회를 이제 20여 차례 했었고 네. 뭐 성명은 뭐 50여 차례 냈고 뭐 소송도 지금 6차례 내고 있고 저희 YTN 시민 주주 운동 와주라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3,0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10,000원대에 사신 분들 특히 이호찬 본부장님이 지금 10만원어치 샀었는데 재산상의 죄송해요. 피해가 너무 있다. 첫 주식. 네. 그분의 첫 주식. 와주라 전개하고 계시고 또 이거 뭐죠? 보도국장 임명 취소 가처분 항고심 변론?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보도국장을 임명을 하려면은 그 내부 구성원이 투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김백 사장이 오고 나서 이 투표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투표를 안 하고 바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을 내갖고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이제 저 신문기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YTN 매각이 이제 MBC 판결처럼 이게 2인 체제에서 된 거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거는 다음 달 29일에 이제 2차 변론기일을 이제 예정 앞두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TB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TBS. TBS 국정감사가 좀 이슈가 됐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TBS 관련된 이야기를 국회의원들과 많은 분들 앞에서 할 기회가 없었는데 네. 국정감사 이후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안타깝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큰 변화는 없고 그 10월 15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서울시청 옆에서 저희가 집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TBS 직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자 집회를 네.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나 또 저희를 좋아하시는 애청자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TBS는 도대체 왜 안 싸우냐, 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네. 저희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이제 10월 15일 국감날로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국감날 이제 특히 행안위에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나는 TBS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다 했는데 왜 그걸 직원들이 몰라주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김병민 그 정무부 시장께서는 이건 다 시의회에서 진행한 일인데 왜 서울시 탓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 약간 뭔가 TBS 문제에 있어서는 내 탓 아닌데 책임 회피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웠고요. 네.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임금이 줄어든 지는 한 6개월이 됐습니다. 얼마나 줄어든 건데요? 반? 지금 그쵸 절반 이상 다 줄어들었고 세상에 6개월. 그리고 이제 거의 임금이 낮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최저 시급에 준하는 딱 그 정도만 이제 받는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네. 이제 9월이었죠. 9월 네. 25일부터는 지금 월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지현 지부장님이 9월 25일 이후로 네. 안색이 진짜 아예 안 좋아지다 못해서 그러니까요. 원래 안 좋았는데 더 안 다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됐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아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월급이 계속 안 네. 나오고 있는 상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도 중요한데 월급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송출비라든지 여타 이제 제반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요. 송출도 비용이 필요해요? 네. 네. 그러니까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송출료를 네. 내야죠.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이 없는 상태여서 네. 지금 그리고 또 TBS는 저희가 95.1 FM도 있지만 EFM도 있고요. 네. 101.3 그리고 TV도 있는데 TV는 당장 11월 1일부터 송출이 안 됩니다.
송출비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TBS 채널을 틀게 되면은 블랙이 나가는 거죠. 까만 화면만 보이게 되는 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본금이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의 경우에는 건물이 있을 수 있고 뭐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TBS는 아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국도 건물 자체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좀 다른 방송국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네. 지금 TBS TBS 상황과 비할 바가 좀- 아니죠 지금. 좀 저희가 조금 더 힘든 것 같다라고 그럼 말씀을 드리고 TBS 는 싶습니다. 뭐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언론노조 TBS 지부에서 일단 단독으로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한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통합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어떤 재원 확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루트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러 군데에 지금 문의를 해서 저희를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좀 많이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원래 회사 자체가 서울시의 어떤 지원을 전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 지원. 예, 공적 지원을 전제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1990년에 이제 사업소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사실 그 기반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꼬였거든요. 다 복잡해져 버렸어요. 사실 네. 문제가. 근데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제 원상복귀가 목표입니다. 그러려면은 심플하게 어떤 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다시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리고 서울- 나서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상업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렇잖아요. 사용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줄여 나가는 거죠. 서울시의 지원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70%까지 그러니까 받았다면은 전체 예산에서 그거를 60%로 줄이는데 대신 상업 광고를 일정 정도 허용해 준다든지 네. 그거를 비율을 점점 이제 줄여 나가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시민의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민 참여형으로 나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건 서울시가 그동안에 공적 지원했던 거를 복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네. 서울시 정권을 바꾸면 가장 쉽겠죠. 그런데 그 지방선거는 2년 뒤에나 있는 거죠. 네. 2026년 3월인가요? 지방선거가 6월입니다. 6월인가요? 네. 그때까지 이렇게 어떻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때 이제 또 뭐 바뀔지 그건 또 보장 여부도 네.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TBS는 지금 상업 광고를 허용을 그동안 안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업 광고를 허용을 다른 방송사처럼 해서 자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가 또는 서울시가 공적 지원을 못한다면 서울시처럼 지방자치단체들 공적 지원이 가능한 곳을 찾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TBS 지부에서 비대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당장 정파가 되는 걸 막아야 되는 송출료부터 지금 계속 지금 못 내고 밀려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못 내면 이렇게 정파가 돼서 방송이 끊기는 이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냐 해서 TBS 비대위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시민사회라든지 언론계 좀 전방위로 한번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BS 문제는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보고 더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TBS 구성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원들의 아주 편파적인 일로 인해서 한 방송국이 문을 닫게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KBS 시민문화제 했었습니다. 저는 못 가봤지만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도 지난 금요일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에서 열렸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후토크가 궁금한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게 힘내라 공영방송 두 번째였어요. 첫 네. 번째가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이번에는 구하자 KBS. KBS. 시민들이 왜 KBS는 구해야 되냐?
KBS 꼭 구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사실 처음에 좀 많았습니다. 있을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설명도 드렸고 많은 시민들의 좀 오해가 좀 해소된 부분은 그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KBS 본부장님이 나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질타를 함에도 용기를 내고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네. 더 이상 공영방송 KBS가 더 망가지면 이거 시민들한테 못 돌아가겠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결단을 하기로 네, 했다. 네. 이런 호소가 시민들의 좀 마음을 움직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그날 정말 애석하게도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분들도 저희 민원연에 전화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거 그대로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20분을 앞두고 비가 잦아들기 시작을 해서 진짜 비가 멈췄습니다. 네. 지난번 지키자 MBC 때도 거의 1시간 전에 멈춰서 우리가 이렇게 공영방송 지킬 때 폭우와 인연이 있나 이러는데 이렇게 거짓말처럼 직전에 비가 그쳐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이번 KBS 구하자 KBS를 할 때는 KBS 분들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시민분들이 많이 응원을 하러 와주실까. 그런데 동아면세점 앞을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광화문이 떠나도록 공영방송 지키자와 함께 용산 방송을 거부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KBS는 주인이 시민이잖아요. 우리가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독립성을 네. 되찾겠다. 독립선언도 또 하는. 오늘 이제 세 분이 오셨으니까 최대한 세 분에게 발언권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호 위원장님도 가셨을 텐데 가셨나요? 네, 갔어요. 가서 보시고 어떤 걸 느끼셨고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저희는 이제 저희 전임자랑 이제 저희 조합원이랑 같이 이제 손잡고 갔었는데 네. 저는 비가 올 것 같아갖고 우비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와갖고 저희 막 신나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네. 비가 살짝 와갖고 이제 우비 입고 이제 촛불 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따가 후에 나오겠지만은 그 조혜진 PD님께서 KBS, 네. 엄청 되게 뭔가 정말 심금을 울리고 정말 감동적인 발언을 해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KBS 조혜진 PD님의 발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욕의 시간에 대한 책임을 그 죄과를 반드시 낙하산 방민과 그 곁을 둘러싼 경영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오늘 KBS인들은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2024년 10월 낙하산 방민이 불시착한 지 340일째인 오늘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조합원 2,100명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92%의 찬성으로 압도적 가결을 시키고 마침내 오늘 투쟁의 대우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이 되는 길은 지리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방송을 하는 날보다 하지 않는 날이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 저희는 이 치열한 미디어 경쟁의 시대에 싸움만 하다가 이 산업에서 뒤처질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드릴 수 없는 그런 방송을 만들까봐 가끔씩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하는 것이 KBS인의 사명이라면 국민께서 모아주신 2,500원으로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져야 할 책임이라면 낙숫물로 돌을 뚫는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길 때까지 걷겠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저 목소리를 들었다면 더 감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사실 그날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날 상암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있었는데 점심 때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맞아요. 엄청 많이 왔어요. 와, 이거 오늘 어떡하지? 약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도착했을 때쯤 되니까 비가 많이 그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혜진 PD님은 사실 제가 그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여의도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거리 시위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언론노조에서. 그리고 그때 KBS 앞에서 조혜진 PD님이 또 그때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목이 안 좋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더 목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네, 뭔가 절규하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감사에서도 되게 발언을 또 잘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조혜진 PD님도 그러니까 PD들의 그 또 마음은 사실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때가 이제 가장 행복한 건데. 당연하죠. 그 일을 못하니까. 네, 전 조혜진 괴롭죠. PD님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윤태호 본부장님께서는 네. 아무래도 MBC는 파업을 그동안 사실 많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시련을 많이 또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을까요? 조혜진 수석님 저 영상을 다시 보니까 네. 굉장히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데요. 숙연해지고. 네. 이 조혜진 수석님이 좀 보면 이렇게 발언이 상당히 좀 이게 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언론인 분들에겐 더 큰 울림이 올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기자나 뭐 아나운서처럼 정제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이게 투박하지만 네. 굉장히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이 울림이 좀 있고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뭐 조혜진 수석님 발언도 그렇지만은 네. 이 박상현 본부장, KBS 박상현 본부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파업 때문에 그 박상현 본부장의 발언도 저는 굉장히 좀 기억나는 발언이 있으실까요, 혹시? 그때 그 공영방송, 그러니까 국민의 방송 KBS가 해야 될 의무가 네. 의무, 그러니까 수신료를 받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해야 되는 의무가 네.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그렇게 지금 하고- 그 듣는 걸 못하게 한다. 그 의무를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네.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는 시청자들의 네. 어떤 그 말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박상현 본부장이 좀 울컥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앞자리에 있다 보니까 더 좀 봤었거든요. 와닿게 들으셨군요. 예, 예. 그래서 강인하게만 보였던 우리 박상현 본부장님의 또 그런 인간적인 면, 또 네. 고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의 KBS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PD님부터 해서 KBS 조합원들이 지금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파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민대표 33분의 KBS 독립선언 관련된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분들은 예, 33인 각계 각층에 33인의 시민들께서 직접 네. 예, 올라오셔가지고요. 저 기미 독립선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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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예, 3월 1일 기미 와. 독립선언의 선언문을 바탕한 KBS 독립선언문을 지금 시민들께서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낭독을 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국민들이 나서서 쟁취하자 이렇게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7년 만에 KBS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KBS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KBS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키워드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출입문이 폐쇄됐다. 자, 삼엄한 KBS 풍경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출입문을 폐쇄했나요? 지금은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예, 오늘 이제 아침이었죠. 출근길이군요. 네, 출근길에. 본관 계단 앞이네요. 계단 쪽. 저기 서 계시는 좀 무섭게 생긴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저분들은 그 시큐리티라고 보안, 하는 보안 경비 하시는 경호분들. 분들인데 네. 아침에 왔을 때는요. 저렇게 주요 출입문마다 다 배치가 돼서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다 누구를 맡고 있는 건데요? 경호원분들이. 지금 이제 이사회가 열리는데 네. 그 이사회를 방해할까봐 예를 들면 출입증이 없는 사람 또는 뭐 네. 신원이 뭐 그러면 지금 일단 그 내부분들도 그 동안에 오픈됐던 출입문을 축소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오후에 많이 지금 풀린 건데 아주 아침에 저희가 8시, 9시에 왔을 때는요. 거의 출입문마다 다 저렇게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무슨 뭐 오늘 군사 작전하는 거야? 예, 기자들도. 뭐죠? 네. 어떤 그러니까 지금 일인지. 아까 저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KBS 이제 사장을 뽑는 오늘 면접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사회가 열렸는데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지원한 후보 중 3명이죠. 올라간 네, 사람이. 현재 3명. 세 분의 면면을 보면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 사장 박민과 다를 바가 그다음에, 없나요? 예, 네. 그다음에 조그만 파우치라고 했던 예. 박장범 앵커. 아. 그다음에
그때 또 누구죠? 전두환 씨라고 하라고 했던 김성진 주간. 뉴스 주간 이 세 분이 지금 후보들 후보. 올라가 있어서 네. 지금 뭐 언론노조 KBS 본부뿐만 아니라 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네.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네. 저렇게 이제 시큐리티들을 대거 배치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좀 전에 보였던 그 장면은 그 아침에 우리가 기자회견 9시에 했었죠? 네네. 일일 파업 오늘 KBS 일일 파업 지지하는 그 기자회견을 하고 네. 그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과 우리 또 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께서 기자회견문을 사측 관계자한테 전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아까 아, 그랬군요. 네, 네.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진입을 할까봐 저렇게 이제 막은 건데요. 네. 그 지금 KBS 지금 조합원들이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 영상 네. 있으니까요. 그럼 그 네. 전에 언론 시민단체와 또 언론인분들의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관련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낙하산 박민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7인의 이사들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7인의 이사, 가히 불법적으로 임명된 이사들답게 면면이 화려합니다. 특정 정당 계열 고자진 말고는 경력이 없으신 분, 2014년 세월호 보도 참사의 책임자 길환영의 아바타이신 분, 수신료를 분리고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류일인 방심위에서 편파 심의와 벽화 부정 사용으로 논란이 됐던 그 당사자, 지난 12기 이사회에서 박민의 거스기 노릇을 톡톡히 하여 조직 개편에 앞장섰던 자, 공영방송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공영방송 무식자, 그리고 스스로 헌법재판관이라는 명예를 휴지통에 쳐박고 불법 사장 선임을 주도하는 서기석 이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참담함을 넘어 이런 허접한 이사들이 과연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기석 이사장님께 감히 경고드립니다. KBS 구성원들도 당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4,000명마저도 부끄러워하는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전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그 명예 가지고 사퇴하십시오. 그나마 남아있던 명예까지 윤석열 정권의 거수기, 낙하산 박민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평생 불명예로 살아가기 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사퇴하십시오. 그럼 오늘 이 KBS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사장이 결정되는 겁니까? 결정될 수 있죠. 예, 그럼 아직 뭐 나온 건 없지만 어차피 저 한 명을 결정을 해서 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한테 임명해 달라고 제청하는 거예요. 그 세 명 그렇군요. 중에 한 명을 이사회가 정해서 네. 아까 낮에 첫 번째 면접 대상자가 그 파우치 네, 얘기했던 박장범 박장범 앵커. 앵커 끝났고 두 번째 그 면접을 누가 받는지 그건 아직 네.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KBS 지부, 그러니까 KBS 본부의 분이 안 계시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일단은 이 KBS 파업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 파업입니다. 모든 언론사를 총틀어서 총틀어서 첫 번째 네. 파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KBS 사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좋은 자리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4분밖에 안 계셨잖아요. 보통은 몇 분이 지원해요? 보통은 10명에서 20명 이상 그리고 30명 넘게 지원자가 그렇게 있었던 치열한 자리인데 그럼요. 지금은 네. 4대1 그럼요. 네. 이 KBS 사장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못하는구나. 우리 신민희 처장님은 지원은 해볼 수 있잖아요. 저요? 네,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매우 네. 낮아, 매우 낮아. 그렇죠. 지원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정도로 치열했는데 네. 네 분이 지원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박상현 본부장님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부끄럽다. 원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는데 지금 4분밖에 지원을 안 하셔가지고 좀 안타깝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KBS가 24시간 총파업,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언론사, 파업하는 첫 번째 언론사가 되는데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KBS 오늘 어떻게 결방이 되는 겁니까?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제가 네.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오전 10시에 하는 아침 뉴스 타임이라는 뉴스가 있는데 네.
그거는 결방이 돼서 이제 대신 걸어서 세계속으로 초이스라는 편집본으로 재방이 됐고 네. 오후 3시에 하는 뉴스타임은 팔도밥상 스페셜로 재방이 됐고요. 아, 네. 난 12시 뉴스하고 오후 5시 뉴스는 절반 축소 편성이 됐고 그 네. 절반 부족한 부분은 영상 앨범 산 3개는 지금 스페셜 이렇게 재방으로 메꿔지고 있는데 아마 다른 네. 프로그램도 아마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네. 지금 KBS 공영방송이 여행과 먹방으로 지금 채워졌겠군요, 오늘은. 그것도 다 또 네. 재방이죠. 그래서 재방으로. 저희 기자회견에서 KBS 본부 사무처장님이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돼서 송구하다는 사과를 드리는데 사실 이게 조합원들이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KBS를 파괴하고 지금 이렇게 망친 자들은 다시 KBS를 장악하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이게 참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더라도 KBS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하니 시청자들이 양해해달라라는 부탁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현장 영상 하나 도착했는데 보고 가실까요? 네, 현장 영상. 좋습니다. 현장 영상. 는 사장 선출 중단하라. 간세협약 정치 불법. 목소리를 더 키우면 더 좋아질 텐데요. 더 큰 목소리로. 네. 우리 근데 TBS에서 가셨으면 한 10분 정도의 몫을 하셨을 것 아, 같은데. 그렇죠. 제가 그죠? 또 야구 중계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발성이 좋으세요. 네, 샤우팅을 잘해서 네. 제가 갔으면 아마 네. 좀 최소 3인분은 하지 않았을까. 또 TBS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좀 아껴두시고. 자, KBS 구성원들이 이렇게 왜 총파업을 결의했는지 아무래도 이 키워드 하나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상 방송 거부입니다. 자, 총파업의 정확한 이유. 위법한 의결로 선임된 이사진의 불공정. 이 불공정 선임은 원천 무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장 후보가 된 3인 죄다 무자격자이다.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낙하산 파우치 뉴스 신뢰를 추락하는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명 후보, 이 사장 후보 전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미지 준비됐으면 보고 오겠습니다. 면면이 어떤 인물들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 왼쪽에 김성진 씨 지금 방송 주간인데요. KBS 보도 땡윤 방송, 친일 방송 그렇게 보도하게 한 장본인이고요. 그 가운데는 너무 잘하실 거예요. 박장범 씨, 네. 조그만 파우치. 네, 그 다음에 오늘 면접 보면서도 조그만 파우치에 또 명언을 남겼다고. 아, 그때 이제 그 파우치, 그러니까 그 가방이 네. 사치품인데 굳이 명품이라고 해야 하냐라고 이제 그 면접 과정에서 대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사치품이다. 아, 네. 그러니까 명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명품이라고. 안 여기서도 합니다. 그렇게 어필을 또 하셨군요. 네. 좋습니다. 자, 노벨 낙하산상 게임이 출시됐습니까? 이거 뭡니까? 네, 이게 지금 저희 민원연에서 게임을 만든 건데요. 네. 지난번 이진숙 그 최악의 빌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저희가 게임을 2번 한번 출시를 했는데 시민들이 정말 이진숙이 어떤 인물인지 게임을 하면서 잘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 이번에는 KBS가 왜 최악의 낙하산의 인물인지를 시민들께서 직접 게임을 통해서 뽑아 보시면서 네. 예, 여기서 최악의 그 낙하산 왕을 뽑는 이런 게임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니까 KBS에서는 2018년부터 도입된 시민 참여 평가 제도가 완전 배제가 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사장이 임의적으로 배제하겠다 하면 배제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까요? 예, 그동안에 저희가 공영방송의 사장은 시민의 평가와 참여로 뽑자, 그리고 이걸 제도화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제도로 입법화되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데 2018년에 KBS 그리고 또 그 후에 MBC에서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시민 참여로 사장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걸 도입을 해서 네. 이게 또 저기 사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KBS 이 건물에서. 예, 그래서 그동안에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마다 시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 왔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낙하산인 박민이 지난해 들어올 때 없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차기 사장을 뽑을 때 아예 이번 이사진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후보 지금 보시면 정말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사장하겠다 했던 거는 시민평가 과정을
없애니까 네. 나 그냥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런 자들이 모인 게 아닌가. 그래서 네. 시민 참여로 반드시 공영방송 사장은 뽑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박민의 KBS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구성원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밖에서 이렇게 KBS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 YTN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KBS가 되게 박민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TBS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이 거의 장악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이 불방되거나 축소되고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리고 저런 모습이 이제 YTN의 이제 곧 미래가 되겠구나 그렇게 네. 하다가 저희도 이제 김백 사장 오고 나서 뭐 대국민 사과 방송 똑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김건희가 거의 성역처럼 이제 굳어져 갖고 네. 되게 김건희를 비판하는 보도를 되게 하지 못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지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KBS의 상황과도 되게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래서 되게 KBS를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좀 남일 같지 않고 좀 내일 같고 뭔가 동질감이. 이분들이 꼭 이분들의 도전이 꼭 이겼으면 좋겠고 이겨야지 저희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좀 이렇게 같은 동질감이 좀 있습니다. KBS 박민과 김백의 YTN 이렇게 조금 다른 점은 저는 못 느끼겠는데 구성원으로서 솔직히 박민보다 김백이 이건 낫더라 또는 김백이 이건 더 최악이더라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나요? 아니면 진짜 똑같나요? 되게 비슷한 게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대국민 사과 방송 한 거는 박민과 김백은 거의 똑같다시피 똑같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백이 더 나빴고 위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시를 하면은 지시불이행 같은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게 사측의 좀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이제 김백 사장이 되고 나서 이제 인사가 되게 이게 비정상적인 인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네. 뭐 30년 넘게 이제 음악 감독을 하신 분을 뭐 다른 데로 막 돌려버리고 그리고 막 디지털국 이제 팀원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기술국으로 보내버리고 그런 되게 비정상적인 인사들이 있어서 그런 거 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꽂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탄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사측의 주장은 뭐 여러 가지 뭐 순한 인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네. 뭐 이제 YTN이 이제 거의 700여 명 정도의 그 조직인데 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 사장이랑 좀 가까운 노조 쪽 사람들을 다 써도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구멍을 이렇게 억지로 좀 메우다 보니까 이런 좀 이렇게 뭐 인사를 낼 부작용이. 때도 협의나 이게 동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내서 이렇게 네. 좀 조합원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고 그래서 김백이 더 사악하다, 나쁘지 않나. 악랄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느낀다. 있습니다. 네. 자, 박민의 악행을 전단지 이미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민이 들어와서 네. KBS가 어떻게 파괴됐는지 저 파괴 일지라는 부분을 좀 키워줄 수 있으실까요? 저 부분인데요. 예. 박민이 오자마자 네. 어떻게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네, 저희 뉴스구라고 메인 뉴스 앵커 그 인사도 못하고 교체된 거 기억나시죠? 저는 저희 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시청자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그 여성 앵커가 그냥 일반 교체됐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진우 라이브, 그다음에 체육의 더 라이브, 체육님 잘 아시잖아요. 네. 그 편성도 일방적으로 그랬죠. 편성이 네. 삭제되고 프로그램이 없어졌죠.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기존의 방송이 편파 방송이라고 그 일방적인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조그만 파우치라는 어록을 남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 예, 그래서 땡뉴 뉴스, 네. 땡뉴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들었고요. 세월호 다큐 10주기 다큐를 일방적으로 또 중단해서 불방시켰죠. 네. 그리고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한 다큐 건국전쟁, 예, 프로그램을 띄웠어요. 예, 프로그램. 또 나비 부인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8월에 일어났죠. 8월 친일 방송. 8월 15일. 예, 그다음에 이승만 이승만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역사저널 그날 MC 교체 그다음에 프로그램 폐지 뭐 너무나 많은 네. KBS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파괴하는 일들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신 MBC 그리고 YTN도 그동안 총파업을 해봤는데 그 파업 투쟁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MBC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아시다시피 뭐 방송사 가운데서는 MBC가 또 파업을 오래 했었잖아요. 좀 오래 했던- 가장 오래 한 건가요? 언론사 중에 170일 넘게. 최장기 네, 172일 172일 네. 파업을 2012년도에 했었어요. 네. 이제 저희들이 파업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소위 말하는 적폐 사장들이 이 공정방송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공정방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네. 뭐 아주 합당한 요구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파업을 했던 거였고요. 네. 사실 파업을 통해서 그러면은 사장이 자진 사퇴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죠. 아, 그래요? 그렇게 그 해서 사장 중에 하나가 김장겸인가요? 김장겸 사장이 해임이 됐죠. 거기는 해임이 됐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임이 되거나 또 뭐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어떤 수순을 밟아서 네. 그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체제가 들어오면 또 이제 평온한 시기를 걷다가 네. 또 다시 뭐 KBS처럼 낙하산 사장이 와서 또 한 번 판을 뒤집으면 네. 또 이 그동안 쌓아놨던 이 여러 가지 유모형의 성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네, 파업 기간에는 그러면 아예 무급여인 거죠. 그렇죠. 무노무임입니다. 아, 노동을 하지 그래요? 않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건 뭐 당연한 그러면 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월급 받으시는 거죠? 그분들은 월급 아, 받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또 새로운 정권이 오면 승진을 하거나 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게 좀 다른데, 이게 자기 신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파업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또 방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파업한다고 완전히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필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이 172일 동안 구성원의 몇 %가 파업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뭐 한 8, 90%될 거예요. 아, 꽤 많은 네, 분들이 네. 50% 이상이 네, 어쨌든 네. 파업을 하신 거고. 근데 이제 방송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만 할 수 있는 분들만 빼고는 네. 다 파업을 동참을 하고 네. 했던 부분이고, 그 퍼센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다 파업에 동참을 했었고,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필수 인력에 대해서 일을 했던 분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 돈을 또 다시 모아서 네. 우리 또 이렇게 월급 못 받는 저희들한테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버티시고 버텼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MBC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파업했고 또 그때 아주 사랑받던 무한도전이 막 안 나오면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파업하는구나 알았지만 특히 오늘같이 24시간 파업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파업을 하고 있구나, 언론인들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피부로 알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이 파업이라는 게 굉장히 최후의 수단이 그렇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시민들에게는 많이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YTN도 파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면 좀 시민분들에게 더 빨리 어필할 수 있을지, 어필할 수 있을지요. 또 다른 언론들에서 좀 많이 실어주는 것도 좀 도움이 그렇습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많이 시민분들이 많이 이게 알아주셔야지 그 파업이 결국에는 이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또 그러려면은 또 내부 구성원들이 또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파업은 저는 한 번 2018년에 해봤었는데, 네. 그때 파업 때 가장 힘든 거는 이게 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길지 질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거든요. 그쵸.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게 내일 이어질까 말까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며칠 좀 지나다 보면은 좀 이탈자분들이 좀 생기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도 또 흔들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KBS 본부 이제 조합원 분들도 네. 이제 오늘은 하루 파업이지만은 또 나중에 또 파업을 또 이게 계속 이어가시게 되면은 이게 다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내부끼리 좀 재밌고 이렇게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면은 그게 또 이게 또 내부에 또 이렇게 도화선이 돼서 또 외부에도 또 즐겁게 알릴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내부 사람들끼리 결속력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은데 YTN에서 우리는 노종면, 조승우, 현덕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미디어 오늘의 기고를
한동훈 했다라고 기자님이 합니다. 쓴 글이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기사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어떤 내용인 거죠? 저 때는 저희가 YTN 해직 기자가 6분 계셨는데 그래서 노종면, 조승우, 현덕수 그때 전 선배들이 그때 해직되셨던 때였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2012년에 입사를 해서 같이 일을 못 해봤다. 근데 같이 일해보고 싶다. 뭐 그런 취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복직 되셔갖고 일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더 알고 싶진 않다. 많이 알았다. 충분히 알았다. 보안석 지부장으로 충분하다. 약간 그런 충분하고 느낌. 저희가 네. 이제 사측이 나중에 되셔갖고 네. 저희가 이제 임금 협상하고 단체 협상할 때 네. 아우 깜짝 저희- 놀랐습니까? 아유 예 그래서 네. 각자의 위치에서 이게 얘기를 최선을 하시더라고요. 다하자. 다 알았다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TBS 같은 경우에는 쟁의권을 획득했지만 파업조차 할 수 없는. 조금 이제 수정을 하자면 네. 쟁의권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저희가 말이죠?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왜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랑 이제 그게 합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원래 이게 결렬이 돼야 파업권을 얻을 수 있는데 네. 합의가 돼가지고 뭐가 합의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시 이제 대표 대행이었던 이제 이성구 대표 대행이 네.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아, 오케이 그렇다면은 합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합의를 하는 바람에 네. 파업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업을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뭐 저희가 파업권이 있고 없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방송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파업 상태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뭐 95.1이나 101.3이나 뭐 TV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재방이나 TV 같은 경우는 재방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악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 TBS를 애청하셨던 분들은 이미 저희가 위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가장 인기 있는 프로들이 막 다 사라지고 하니까 너무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파업은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인데 시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우리 MBC부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업이라는 게 사실 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만큼 이 파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한 고통과 여러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아마 KBS 지금 조합원분들도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리셨다라고 저는 보고 네. 그래서 이제 시민분들께서도 굳이 뭐 파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시각보다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공감 내지 이해를 네.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KBS 조합원분들이 사실 뭐 매주 화요일마다 광화문 그죠? 거기 동아일보 앞에서 네. 수비대 언론자유수비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KBS 상황을 많이 전파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나가신 시민분들의 반응이 뭐 그렇게 되게 따뜻하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뭐 그럴 때만이라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그 KBS 조합원들이 나눠주는 그 물티슈를 받으셔서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네. 뭐 한번 좀 공감해 고-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또 응원. 응원해 네. 주시고 SNS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그 콘텐츠들을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제 브로콜리님께서는 사실 MBC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너무 다른 언론사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다라는 이제 의견을 남겨주시고 그때 언론들이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때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바이든 날리면은 어떤 정쟁도 정파의 문제도 아니었잖아요. 그쵸. 귀가 있으면 들리는 문제인 기고 아니고의 문제였는데 그거에서도 사내 방송. 아, 사내 방송 예. 물악기라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해야 하도록 될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기네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실망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언론인 분들이 서로 잘 연대하셔가지고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날리면 정도는 같이 보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바람을 전달해 봅니다. 자, 오늘 출연 소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가장 오늘 말수가 없으셨던 한동우 위원장님. 네. 일부러 말을 안 하신 겁니까? 원래 약간 말이 없는 스타일이세요? 극아이여서 아, 참고로 저도 아이거든요. 지금은 일을 하러 모인 거거든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한 만남이었던 것 같고 어떤 게 그리고 가장 유익하셨죠? 한동훈 영상 빨리 이게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을 이게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이게 투쟁을 하시는 오늘 네. 파업하시는 KBS 본부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되게 이렇게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오늘 꼭 KBS 조합원들의 투쟁이 꼭 승리하시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네, YTN도 뜨거운 투쟁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거 아이라는 거 못 믿겠어요. 그 영상 하나 어. 있었는데 저번에 그 세 분 소개하는 영상인데 좀 짧으니까 보고 올까요? 아 그래요? 네. 한동훈 위원장님이 그 아이가 아이라는- 맞는지 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정말 같습니다. 아니거든요. 네. 법인 수익 사업들도 잇따라 폐지되면서 학교 재정이 바닥났고 결국 지난해부터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탈북민 개인 정보는 암호를 설정하고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돼 있지만 센터 직원이 이 지침을 어긴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저질 사람이 있어. 이빨 빼고 모조리 씹어먹어줄게. 죄송합니다. 오징어가 팝콘 씹어먹는 소리였는데요. 이런 삭발 풍경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보입니다. 밀고 또 옵니다. 블루하우스 앞이 블루클럽이라도 된 걸까요? 오늘 3분 뉴스는 미용실에서 제 머리를 자른 동안 정치인 삭발을 얘기해보겠습니다. TBS 노동조합 그리고 전국 언론 노동조합의 TBS 지부에서 주최했습니다. 영상을 미리 보고 왔으면 제가 조금 응. 더 친절하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오늘 정말 편안하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그리고 MBC, TBS도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오늘 출연 소감. 네, 먼저. 네. 저 뭐 역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이호천 본부장께서 앞으로 또 이 자리를 잘 아니요,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네. 그 사실 참 이번에 출연하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저도 이렇게 수석으로 일을 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나오다 보면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나가면 또 찾아보게 되고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지금 저 한켠에 지금 KBS 조합원들이 동지들이 투쟁을 하고 계신데 파업 투쟁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대신 이런 또 방송 투쟁을 네,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에 담아. 그 마음을 담아서 했으니까 네. 꼭 좋은 성과 있기를 네. 바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자, 우리 TBS. 네, 제가 바로 이 KBS에서 처음 방송을 해봤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좀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갔던 그 곳에서 좀 이렇게 좀 다시 찾아오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많은 KBS 방송 노동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네. 꼭 소기의 성과를 꼭 네. 거두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파업을 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방송 현장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송 마음껏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TBS에도 좀 많은 관심을 시민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KBS의 정상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투쟁을 무한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언론화사 외전을 함께 했습니다. 외전이 1년 동안 했던 것보다 실시간이 훨씬 많아가지고 아주 감회가 차려운데요. 자, 11월 1일 금요일부터는 새로운 일정과 구성으로 돌아옵니다. 언론화사 시즌5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다 같이 언론화사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